안녕하세요. 유연한 의사들의 혁쌤 손 실장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팔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요즘에 팔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팔 성형, 팔 리프팅, 팔 거상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네네. 이런 거는 같은 수술인가요, 원장님? 일단은 뭐 탄력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다들 그쪽 방향을 원하시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다이어트를 해서 안에 있는 지방의 볼륨을 줄이게 되면 피부는 당연히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간단한 시술이나 지방 흡입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약간의 탄력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경우 말고요. 조금 약간 고도비만 이런 경우 당연히 피부 탄력이 엄청 낮아지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간단한 시술로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절제술 같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팔 거상술이라고 보통 많이 네네, 불리는 것 많이 같은데요.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수술 방법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팔 거상술, 뭐 간단하게는 뭐 팔 리프팅, 뭐 여러 가지로 뭐 불리우는데요. 이게 아주 흔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좀 흔하게 많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이건 인종적인 약간 그 이유가 있어요.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수술했을 때 흉터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흉터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조금 겁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피부가 처졌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자르는 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아요. 의사들도 권하지 않고. 당연히 수술에 대한 위험도도 높을 거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면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흉터가 남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그 흉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했던 환자분들을 경험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팔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절개 자체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근데 그래서 팔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이신데 처짐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탄력도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또 수술을 하시고 병원을 계속 상담 다니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흡입으로 그 환자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면 그냥 한 번의 절개 수술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부위가 더 단단해지고 유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서도 그렇고 환자분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완전 손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팔 처짐도 원장님 네네. 그 상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진단도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를 숨길 수 있다면 숨기는 게 가장 최적이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쪽에 주름이 있어요. 이 안쪽에다 숨기는 게 가장 최적이에요. 흉터가 안 좋더라도 거기 숨겨버리면 안 보일 테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가로절개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를 이쪽 방향으로 가로 방법으로 당겨서 이 흉터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많이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처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그거와 수직으로 자르기 때문에 효과에 제한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 하냐면 피부의 처짐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또는 단순 지방흡입만 했을 때 피부가 접힐 것 같아 보일 때 또는 지방흡입의 부작용으로 안쪽에 피부에 우글거림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도 비만에서 살 빼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팔꿈치 쪽으로 그 처짐이 다 연장이 돼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가로절개하고들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더 안 좋아져요, 사실은. 그럴 바에는 그냥 어느 방향까지 우리가 이걸 절제할지를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지방흡입하고 피부 자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원장님 그 팔 거상술 하신 분 중에서 저는 사실 이 수술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절개가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반팔티를 입어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수술을 하신 분이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꼭 흉터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팔 자체가 피부가 너무 처져 있으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맞는 옷도 없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 팔의 실루엣이 바뀌기 때문에 흉터의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